안녕하세요. 영마음 요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웨인 다이어가 쓴 인생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평생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 그 중에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누구나 살면서 좌절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밖에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방향과 행동이 외부의 것들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길을 가다 낙담해서 어깨가 축 처진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왜 그렇게 낙담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으면 넷 중에 셋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저를 화나게 해서요. 누가 제 마음을 상하게 해서요. 나쁜 사람을 믿고 돈을 줬어요. 사람들이 제게 나쁜 짓을 했어요. 부모님이랑 잘 지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제게 좌절감을 느끼게 해요. 자신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기가 아닌 외부의 뭔가를 끌어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이런 패턴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까요? 자신이 낙담한 이유를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서 찾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 역시 타인이나 외부의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경우 외부의 대상은 수리되죠. 미국만 해도 대략 1600만 명이 알코올 남용 또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쇼핑에 빠지기도 하고 돈만 쫓기도 하죠. 가라앉은 기분을 회복하고자 외부의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찾아 헤매고 약이나 술을 남용하고 핑곗거리를 찾고 자기가 왜 그런지 오만 사람, 오만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너랑 같이 밥을 먹으러 다니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이 찐 거야. 우리나라 식품 산업은 잘못되어 있어.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주신 걸. 늘 자기 말고 외부의 뭔가가 개입되죠.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들은 이런 태도를 부추깁니다. 한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서유럽의 평균적인 아동들이 하루에 부모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을 14분의 1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은 몽땅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무척 놀랍죠? 이제 인터넷은 아이들에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자기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며 외부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시트콤을 보세요. 타인을 어떻게 무시하는지에 관한 교훈으로 기본복되어 있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들은 아이건 어른이건 죄에다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그 외에도 잘난치 하는 사람, 아주 적게나마 인간의 품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볼 수 있으며 끊임없이 외적 동기를 촉진시키는 상품 광고가 숱하게 끼어듭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어떤 이들은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다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 돌아갈 때는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생각하도록 사고방식을 변환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은지 찾고 스스로 그 일을 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독단적이고 고집이 센 편인가요? 그런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재에 집중해서 나는 어떠하다 라는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나는 더 유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행동이 금두다고 스스로 질책하고 있나요? 자신에게 그래도 난 늘 제 시간에 끝내잖아 라고 말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슬픈가요? 난 아이들과 있을 때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것 같은가요? 그러면 나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시간을 쓸 거야 라고 확실히 말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꼼찍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결함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우리는 조화로운 우주의 일부이며 새로운 선택을 통해 스스로 진화해 나갑니다.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를 올감했던 일들, 그래서 낙담하고 화가 나고 결함이 있어 보이던 많은 일들이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저 자신이 한 하나의 선택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부터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드릴 텐데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자신만의 삶의 방식에 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 삶이 6개월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요?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같은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볼 건가요? 누구에게도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6개월보다는 더 오래 살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남았다고 해도 인생은 여전히 짧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할 건가요? 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고 싶은가요?
즐겁게 웃으며 살고 싶은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종식시키고 싶으신가요? 어떤 답이 튀어나오든 그것은 많은 말을 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그걸 하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자, 시작하세요. 2. 지금까지 함께 살아본 적 없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이 새로 시작되고 누구와도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살고 싶은가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변화를 줄 건가요? 그러고 나서 사랑하지만 주변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입만 열면 불평을 토하는 사람, 한숨을 쉬는 사람, 매일같이 당신의 기분을 가라앉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재밌고 긍정적으로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곁에 있나요? 인생의 새로운 활기와 도전정신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나이는 같지만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매일 아침에 면도를 할 때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지구상에 나의 오늘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고속도로에서 차가 끼어들어도 누군가가 내가 웨인 다이어의 하루를 빼앗을 거야 하며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는 제 하루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 말 꼬투리를 계속 잡거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게 막거나 제게 불퉁하게 굴거나 어쨌건 간에 제 하루는 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며 누군가가 제 하루를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막 실천하기 시작했다면 오래지 않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살고 있나요?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모두가 당신에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내면의 신호가 들리지 않게 되니까요. 의무감에 기반한 관계는 존엄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자유, 사랑에 기반한 관계는 세상의 온갖 존엄함을 담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살았던 곳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어디에 살까요? 어떤 지역에서도 살았던 경험이 없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 거대한 지구상에서 우리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을 살펴보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느 곳이 좋은가? 그러고 나서 다시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인가? 내가 실패하거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불안이란 오직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지요. 여기서 그것을 하고
잘해 나가고 성공한 기분이 느낀다면 어디서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이곳에 이주 왔다는 이유로 어떤 지역에 계속 머물지 마세요. 어디에 살지 왜 스스로 선택하지 않나요? 4. 시간을 잴 다른 능력이나 시계가 없다면 몇 시간 정도 잘까요? 8시간? 10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잠에 대한 한 실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실험 참가자들은 몇 주 동안 지하 벙커에서 지내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어둠침침한 조명 속에서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식사를 했습니다. 원하는 때 언제든 잠을 잘 수 있었고 잠을 잔 시간은 기록되었습니다. 하루 중 몇 시인지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과연 잠을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하루 평균 4.4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잠을 자거나 졸릴 때는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어째서 일찍 일어나야 하지? 일어나서 어떤 그지 같은 일을 해야 할까? 그냥 이대로 좀 더 잘 수 없을까? 10시네. 졸릴 시간이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피곤하다면 잠을 자지 말라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시계나 달력, 기타 일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삶을 살도록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5. 식사 시간 같은 게 없다면 언제 어느 정도의 양을 먹을까요? 때에 맞춰 먹어야 할 것 같다거나 음식이 차려졌다는 이유로 하루 3끼를 먹나요? 아니면 지금 배가 고프지 않지만 나중에 고파질 테니 지금 다 먹어두자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신호에 근거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해야 할 것 같다고 정해진 스케줄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음식에 대해서 생각나지 않을 때조차 몸에 너무 많은 음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지 않은 음식, 가공식품, 당류를요. 몸무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접시에 모든 걸 마구 담지 마세요. 그보다 한 입 한 입 씹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더 먹고 싶니? 내 몸에 음식이 더 필요할까? 대답이 아니요 라면 그만 드세요. 충분히 먹었으니까요. 6. 돈 같은 게 없다면 뭘 할까요? 세상에 돈이 없다면 매일매일 무엇을 할까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이건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거나 내게 이득이라거나 은퇴까지 몇 년만 더 하면 된다거나 같은 이유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요? 월급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일이 더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도달한다면 그 일로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 명도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따라서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말이에요. 전 직업 카운슬링 지침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그것들이 사람들을 올가매기 때문이죠. 이걸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걸 따르고 조사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직업을 구하고 50년 동안 그 일을 하세요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늘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하진 않죠. 당신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업이 싫거나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스포츠 캐스터든 예술가든 음악가든 무엇이든 시도해보세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내적 평화를 주는 일들을 하세요. 7. 지금 내가 몇 살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몇 살일까요? 당신은 몇 살입니까? 중년인가요? 젊은가요? 이제 자신이 몇 살인지 잊으세요. 노화의 과정은 사실 태도와 자기 인생에 관한 믿음이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제가 주목한 한 가지 사실은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죽을 날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97살 생일을 맞이하기 바로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난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은 뒤 그대로 세상을 떠났죠. 원시 부족 족장들이 이와 유사한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선택하고 얼마나 충만하게 살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생산적이고 충족감을 느끼며 흥미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늙고 지치고 불평이나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8.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서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더 섬세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그것을 선택한다면 어떤 성격,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는 매일 자신의 성격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격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지요. 9. 어떤 이름표도 없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나이, 직업, 가족 구성원, 종교, 재정적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름표를 떼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한계들이 없이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나요? 당신은 인간으로서 자신에 관한 의미를 정해낼 수 있나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늘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고 아이같이 순수하고 창조적이고 자신에게 옳은 일을 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꿈꾸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 더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